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역 선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 무상교육과 유상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보다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마 아이들 무상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캐나다는 부모 중 한 명이 칼리지를 다니면 아이들 교육은 무료다 라는 말일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의 기준은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는 저 말이 맞고 어느 지역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거죠. 아이들 무상교육 관련해서 듣는 카더라 통신 몇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이 학교를 다니면 다른 형제 자매 한 명은 무료인 학교가 있다. 엄마가 ESL을 다니는 도중에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인터내셔널 학생은 캐나다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학교만 다닐 수 있다. 카톨릭은 증명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런 카더라 통신 역시 지역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엄청 알아본 후에 학교를 알아보면 가끔 어떤 경우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지역을 알아보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역을 정할 땐 우선 자신의 목적에 맞게 학교라든지 직업이라든지를 먼저 선택한 후에 리서치를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무상교육 대 유상교육이 어떻게 다른 것과 매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교육으로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고, 유상교육을 보낸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들 케어만 하겠다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엄마가 컬리지 입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자비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과연 엄마가 컬리지까지 가면서 아이들 무상교육을 받으면 얼마나 이득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순수하게 금액적인 면만 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메이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시, 즉 아이 보육학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토론토에는 유명한 세네카라는 컬리지가 있는데요. 1년 기준으로 약 15,000불 플러스 1,500불 책값이 된다고 합니다. 2년 가정이니까 총 33,000불 정도 들겠네요. 물론 텍스는 따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역시나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럼 아이들 교육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일 기준으로 카톨릭 엘레멘터리 스쿨은 14,750불, 세컨더리는 15,250불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토론토 일반 카톨릭 학교에는 형제 또는 자매가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형제 자매가 무료인 그런 제도는 없으니까요. 아이가 2명이라면 1년에 약 3만 불 정도가 들 것이고 2년이면 6만 불 정도가 들 것입니다. 이러니 어머니들이 다들 컬리지를 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2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럼 이번엔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쓰고 스트레스 기준이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돼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빠가 기러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일단 컬리지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구나 하는 지역 선정을 해야 하고 자녀 무상 교육이 가능한 대학교를 검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컬리지 입학을 위해서 영어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큰 산입니다. 어떤 지역은 ESL 기간엔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본과에 입학을 해야 하므로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스터디 퍼밋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 거절당하는 분들이 자주 보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스터디 퍼밋 비자를 받은 분들 중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돼서 더욱더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자, 컬리지 입학이란 큰 산을 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컬리지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일단 컬리지 교육 시간이 아이들을 돌보기 쉽게 편성되어 있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스터디 그룹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캐나다에 오신 어머니들의 최대 불편 상황인 점심 도시락입니다. 점심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한국과 다르게 캐나다는 아이들의 도시락을 꼭 준비해야 하는데요. 즉 아이 둘, 엄마 거 하나 해서 총 3개를 매일매일 싸야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아이들을 돌보면서 대학 다니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제 결론은 힘들다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사는 것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기 때문이죠. 즉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물론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아이도 잘 돌보시는 슈퍼맘도 계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표현 대신 힘들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정말이지 이민이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영어 가르치려고 한다 라고 하신다면 꼭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몸과 정신 모두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아이들 영어 교육만 한 2년 하고 돌아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고 정말 난 절대 이민 안 해 라고 결론이 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아이들 학비 사비로 내시면서 캐나다에 오시길 추천합니다. 만약 이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는 결론이 난다면 부부가 함께 오시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아이들 무상교육을 받기 위해 컬리지를 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